말라서 그래요. 엎어놓다가 시작하실 때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커팅 하시면 돼요. 저희 팀 이 정도예요. 이거 저 앞쪽. 퍼스널 브랜딩 축하 기념회 오늘 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2시부터 하는데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죠? 책상 정리하고 있어요. 간식거리 경품 추첨. 보통 약간 로망은 딱 쌓이는다고 다른 자세 아주 촥 이렇게 돼 지금 이러. 약간 보호자는 너무 힘들어하면서 막. 그러면 제로 갈게요. 얘 말고. 사이드가 유선 안 돼요? 유선이 길이가 되면 사이드가 유선. 네, 저 유선 좋아요. 네, 유선해요. 네. 자기 의자 자기 갖고 와서 진짜. 이제 다른 걸로도 할 수 있어요? 우와, 저 위에 앉는 것도 이 수저대로 앉아. 화장실 좀 가세요. 가게 입금 확인하고 넣어드리고요. 책 한 권 사시면 저희가 이벤트 경로권 드려요. 문화기획으로 사회복지하는 김백은, 장사로 사회복지하는 김태웅, 만화로 사회복지하는 이창실, 책으로 사회복지하는 전안나 모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자, 빠지는 인사는 저희가 조금 이따 개별로 들어볼 거여서 자리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않으면 내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회복지사가 되었고요. 둘째, 퍼스널 브랜딩 경력 관리가 필요하다. 사실 제가 그냥 삼성복지관을 모두 근무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직이 잦은 사회복지사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직을 할 때마다 다른 것보다 중요시 여겼던 건 무엇이냐면은 직무를 동일하게 가져가는 거였어요. 홍보 담당자 직무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이직을 할 때에도 홍보 담당자를 뽑는 곳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창업을 했을 때 저는 홍보 전문가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의 감정과 소통을 통해서 마음을 돌볼 수 있도록 심리교육을 하고 있는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김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문장은 93페이지인데요. 93페이지에 제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마법 같은 지름길은 없다. 내가 원하는 분야에 기본에 충실하며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 본질과 반복의 힘을 아는 사람만이 진짜 나를 브랜딩할 수 있다. 제가 5년 전에 정신보건센터에서 근무를 하다가 독립을 해서 나왔어요. 근데 독립해서 나왔을 때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10년 동안 정신보건센터에서 일했던 걸 바탕으로 대중들한테 마음관리하는 걸 전파해야겠다. 뜻대로 됐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쉽게 가는
될까라는 생각에 본질 말고 교육 말고 마케팅 공부도 해보고 회계 공부도 해보고 경영 공부도 해보고 별의별 공부를 다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주변의 것들을 예쁘게 갖고도 뿌리 본질이 없으면 힘들더라고요. 생각했어요. 진짜 되게 귀한 시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와주신 우리 현장 동료 여러분들, 또 선배님들, 선배님들,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 친구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사회복지사이자 모금 전문가라는 약간 그 전문직에서 일을 합니다. 대부분 모금하면 돈 모으는구나. 돈 좀 많이 모아와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저는 돈을 모을 때 사실은 기본적으로 공감과 연대라는 관계 중심으로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감과 연대에 어떤 게 담겨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책 문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는 개인의 위험이 아니라 사실 사회적 위험이라고 저희가 이제 규정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연대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복지 권리에 대한 공감, 그리고 국가와 사회는 국민의 복지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공감, 국민은 이것을 사회와 국가에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는 공감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금은 공감이자 연대라고 말합니다. 또 경기 안성에서 우리 동네 노인 주방고 센터 운영하고 있는 이혜주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보실 페이지는요 134페이지입니다.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달라진 실천은 어느새 나를 당사자와 함께하는 강점 관점 사례관리 전문가로 만들었고, 그렇게 2016년부터 강점 관점 사례관리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사례관리 실천 기술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역량의 집합체라고 생각한다. 태어나 처음 만나는 사람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것이 보통인가? 좌절하고 문제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에게서 강점을 찾아내는 게 쉬운 일인가? 그 강점을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삼는 것이 또 어찌 단순한 일이던가? 하나씩 시도하고 동기부여하는 것은 또 얼마나 고단한 일이던가? 그 모든 여정을 꼼꼼히 기록하여 한 사람의 역사를 만드는 것은 또 얼마나 대단한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 마음으로 현장을 지키고 계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그래서 제가 사례관리를 좋아하고 계속 놓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도 제 현장을 계속 또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한지구 원장님의 강사입니다. 제가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페이지는요 179페이지입니다. 웰다잉 강사는 많다. 그런데 사회복지사 출신 웰다잉 강사 10년간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찾기 어렵다. 기존의 웰다잉 강사들은 개인의 죽음 준비에 중점을 두고 활동한 반면 사회복지사들은 사회적 죽음에 중점을 두고 활동했다. 그러나 나는 사회복지사이며 웰다잉 강사에게 개인의 죽음과 사회적 죽음 모두를 말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죽음 복지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기존의 웰다잉 강사들은 개인의 죽음 준비에 대해서만 많은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은 뭐 자살이나 고독사 이런 사회적 죽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 개인의 죽음 준비에 대해서 조금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사 출신이면서 웰다잉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면 이 두 부분을 모두 아우를 수 있겠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현장에서 저희 강점이 되었던 것 같고 또 그런 부분들이 브랜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같이 나누고 싶은 페이지는요, 이제 191페이지인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소명과도 같은 게 다짐이기도 합니다. 최종 꿈은 내가 말해온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미리 생각해둔 나의 묘비명은 일생 죽음을 궁금해하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이다. 행복한 죽음 웰다잉 연구소는 사람들의 웰다잉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웰다잉 플래너라는 브랜드로 살고 있다. 나는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과연 나는 이 일을 하면서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질문에 대한 답은 다시 삶으로 이어진다.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묘비명 앞에 떳떳할 수 있을까? 삶의 끝에 미소 지을 수 있을까? 그래도 죽음을 공부해서 누구나 인간다운 삶과 죽음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이라도 됐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라고 제 마지막 페이지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긴 머리 뜨거운 가슴으로 문화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김대근입니다. 네,
이 정도 저 정도 하면 환호할 사람도 몇 명 있을 것 같은데 정영경 선생님 하는 거 아시고 진짜 영혼 없이 감사합니다. 억지로 치는 박수 감사하게 듣겠습니다. 저는 220쪽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극화가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지만 사회는 사회복지사에게 의견을 묻지 않는다.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에 대한 논쟁이 한참일 때도 미디어에서 사회복지사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들어본 기억이 없다. 무엇이 문제이길래 사회는 복지 문제에 관해서도 사회복지사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을까. 이제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대화와 연대를 통해 사회복지사회의 영향력 확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지 사회복지사들끼리의 만남이 아니라 다양한 명사와 전문가, 사회복지사가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 구절을 소개시켜드리고요. 김태웅 작가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웅입니다. 네, 여성기업 화컴퍼니를 운영하고 있고요. 사회복지 기관으로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사도 사회복지랑 장사랑 뭔 상관이 있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그래도 조금 연관은 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드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보지 않으면 그게 어떤 것인지 모른다. 뉴스나 드라마, 영화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들이 본인에게 닥친다면 이런 생각을 중년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이들은 고민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 내 앞에 펼쳐진 사회복지가 언제나 당신 앞에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다. 우물 안에서는 그 우물 안의 세상이 전부인 줄 안다. 하지만 우물 밖을 나오면 냉혹한 현실을 알게 된다. 사회복지사이기 이전에 월급쟁이의 삶, 그게 전부였는데 그게 사라진다면 30대까지야 또 다른 현장과 목표를 위해 전진하기 위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40대 중후반, 50대 현장에서 어느 정도 무언가를 이룬 이들의 이야기는 전혀 다르다. 안녕하세요. 만화로 사회복지하는 이창식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여기만 들은 것 같아요. 이런 걸 원했습니다. 다들 연습을 열심히 해오셨는데 만화하면 전 어렸을 때부터 만화를 굉장히 좋아했었고 꾸준히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연습해서 그리게 되고 그리다 보니까 이제 좀 잘 그리게 되고 좀 잘 그리다 보니까 이걸로 일까지 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화하면 되게 좀 우리 사회에 낮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만큼 그렇게 만화를 많이 보는 것도 없는데 좀만 나이가 이제 좀 들면 아직도 만화 보냐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만화를 좀 낮게 보는데 심지어는 지금 작가라는 이름 부르지만 만화 중에서도 만평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옛날에 화백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려서가 아니라 좀 높여 부르는 거죠. 우리 사회에 대한 만화 인식이 되게 낮아서 제가 어렸을 때 만화를 이렇게 많이 보거나 그리면 어땠을 것 같아요? 예, 많이 혼났죠. 여러분들 교과서 옆에다가 이렇게 그림 그려본 적 기억들 다 있으시잖아요. 노트 옆에다가 또 사람을 돕는 작가 사회복지사 전안나입니다. 네, 어느 날 전문가는 소진이 오지 않는다는 문구를 만나게 되었다. 아, 그렇다. 내가 소진이 온 이유는 바로 전문가가 아니어서였다. 그저 일을 열심히 했다고 전문가가 아니었다. 경력이 많다고 전문가가 아니었다. 일 중독자가 전문가가 아니었던 것이다. 전문가는 사람들에게 한 분야의 브랜드로 인식되어야만 했다. 하나만 더 읽을게요. 282쪽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전문가로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내가 한 분야에 강의를 할 정도 혹은 한 분야에 책을 쓸 정도의 지식이 있다면 사람들이 나를 전문가로 인정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네, 여러분 저는 10년 전에 큰 소진을 경험을 하면서 한 1년 정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불면증이 왔고요. 살이 10kg가 빠졌고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지?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매일 저녁마다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하루 한 권 책 읽기를 한 지 한 10년 정도 되었는데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찾은 대답이 뭐냐면 내가 전문가가 아직 아니어서 소진이 왔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 또 나의 전문성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까? 나 사회복지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오래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책을 쓰고 강의를 하는 작가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 책을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책으로 집필을 하였는데요. 그동안 저 혼자 저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책 쓰기를 했다면 앞으로는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작가로 만드는, 그게 제가 사회복지계에 기여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댄서 연경 화이팅! 아니 안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왔어 그랬더니 저를 옆으로 쿡 치더니 아무도 안 온대네. 아무도 안 온대요. 제가 막 걱정 의심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 2부 사회를 맡은 정혜경 이사 다시 드릴 텐데요. 한 가지 광고 드릴 거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선물이 너무 많죠. 이 선물 드리는 권한을 누가 갖고 있을까요? 정경! 맞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려요. 시작하기 전에 감사 인사 조금 좀 제가 추가로 좀 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 작가 김대근 선생님 앞으로 과일 바구니가 왔습니다. 근데 이게 누가 보내준 거냐면 싱어송라이터 비밀과 숲속의 공생관계 누구세요? 네 저기 김대근 작가님한테 왔지만 저희 나눠 먹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도와주신 이해찬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50평생 이렇게 큰 떡은 처음 받아봤어요. 뭐냐면 이거 못 들어요. 지금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선생님 네 이게 떡이 왔어요. 네 우리 사회복지 현장 동료분들이 저희 9분 축하한다고 떡 보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름 호명해야 되겠죠? 이정선, 구선아, 권영기, 김은경, 정인환 사회복지사님 그리고 센스 있게 밑에 50개 떡을 잘라서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가실 때 떡 한 덩이씩 꼭 받아가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자 박수가 여기 나와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부 순서는 작가님들 한 분 한 분 모시고 조금 개인적인 질문들 좀 드릴 텐데요. 우리 작가님들 앞쪽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들이 좀 많았어요. 사전 질문들이 좀 많았는데 저희가 이제 질문 제가 적절하게 좀 잘 작가님들 이제 한 분도 좀 빠지지 않고 좀 공평하게 질문을 좀 나눠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같은 질문이지만 작가님들의 좀 생각을 저희가 좀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저희가 스케치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미리 또 준비한 질문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저기 써주신 질문들을 합쳐서 제가 좀 이렇게 묶어서 작가님들한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책을 보면 사실은 저희 9분들의 다른 굉장히 독특한 스토리가 담겨있긴 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굉장히 큰 공통점이 있어요. 그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소진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 퍼스널 브랜딩을 미리미리 준비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현장에서 개인적인 그 현장에서 느끼는 소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프리랜서의 길 또 개인 브랜딩을 이렇게 발전시켜 온 분들이 많은데요. 그 소진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질문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소진에 대한 경험을 다 겪으셨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소진에 대한 경험을 단어로 한번 좀 써주시겠습니까? 네. 이분들 지금 표정이 어떤 줄 알아요? 사전에 내가 질문한 것들을 질문 안 하고 왜 다른 것들을 질문하냐라는 그런 좀 당황스러운 표정인데 소진을 경험한 느낌을 단어로 표현해 주셔도 되고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정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하트 예쁘게 그려주시면 돼요. 네. 자 됐을까요? 자 하나 둘 셋 그려주세요. 여시요? 여시. 네 알겠습니다. 자, 만화로 그려주셨는데요. 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만화 그려주시는 우리 이찬희 선생님 한번. 네. 왜 이 만화의 뜻은 제가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목소리가 되게 좋게 나오네요. 갑자기 그렇긴 하지만 느낌 아시겠죠? 뭉투의 절규, 이런 황당함 이런 거를 그림으로 표현해봤습니다. 황당함.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거짓말 하시는 분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자, 우리 김은선 작가님, 책에 소진에 대한 경험을 어떻게 쓰셨냐면 유일하게 제가 너무 충격이었었어요. 4차선 도로를 뛰어들고 싶을 정도의 소진의 느낌을 경험을 하셨대요. 근데 상호작용이라고 해서 제가 좀 의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그 책에서는 그렇게 썼는데 이거를 조금 풀어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제가 정신보건센터 한 군데서 10년 동안 일을 했어요. 이직을 안 하고. 근데 거기 특징이 뭐냐면 이제 연차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희는 가장 어려운 사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7년, 8년 차가 됐을 때 정말 풀리지 않는 그런 사례들을 모두 다 맡아서 이제 경찰분들이 또 선생님 차례냐, 소방관들이 또 선생님이시냐 이런 말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제 응급한 사례들을 맡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어떻게 보면 좀 좋아지게 하려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몰랐었어요. 제가 뭐가 왔는지도. 근데 이제 어느 날 7년, 8년 차 됐을 때 가정 방문을 갔는데 이제 그때 끝나고 이렇게 나오는데 성북구 모 동네에 이렇게 굉장히 4차선 도로가 복잡하게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길 딱 봤는데 그때 이제 글에 써 있는 대로 갑자기 제가 무의식 중에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차도에 뛰어들면 일을 싫겠네. 그리고 제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이 상호작용이라고 이름을 그 키워드를 쓴 이유가 있는데, 저는 그 소진을 경험하면서 이게 나의 힘듦도 있지만 내가 이제 사례관리나 상담을 하면서 내가 소진이 오면 나의 내담자들한테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호작용이라고 썼고요.